3,900의 문턱을 넘지 못했던 어제입니다. 여기서 추가적인 과제와 시장이 보고파하는 것은 무엇일까? 지금 딱 시기가 시기인 만큼 성적표를 공개하는 시즌이죠. 간밤에도 넷플릭스 장 마감 후 실적이 나왔고요. GM과 여러 기업들의 실적들을 소화하는 움직임 안에서 리스크 오프 심리가 뚜렷했습니다. 조금 더 확인해야 할 것들이 많아진 가운데 경계 심리가 부각된 걸까요? 그런 가운데 대표 안전자산인 금값도 크게 폭락했습니다. 오늘 리스크 오프 심리가 우리 시장까지 이어지게 된다면 그 안에서 선별적인 기회는 어떻게 찾아가야 될지 고민해보죠. 바로 프리마켓 시세로 먼저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종가상으로 마이너스 마감 지었습니다. 하이닉스는 50만 원 돌파했고 이후에 윗꼬리가 길게 달리며 음봉을 기록했죠. 삼성전자도 99,900원에 도달했지만 10만 원 라운드 피겨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현재는 보합권, 하이닉스는 재반등을 노리고 있고요. 현재 분위기가 좋은 쪽은 프리마켓 시세에서 2차 전지입니다. 현재 LG에너지솔루션 강보합권, 에코프로 그룹주 쪽으로 조금 더 강한 시세가 포착되면서 에코프로는 4% 또 한 번 수급이 오늘 집중될지 여부에 관심 쏠리고 있습니다. GM이 호실적을 내놨고 5년 만에 최대 급상승을 나타냈는데요. 이 물줄기를 이어받은 현대차도 다시 한번 달려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6위부터 10위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현대중공업, 어제도 조선주가 한미 협상 기대감 속에 자동차와 함께 달려갔던 대표 섹터인데요. 어제 강한 상승 시세를 나타내면서 신고가를 돌파했던 조선주들 오늘 초반 분위기 그 바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역시 기아도 좋고요. 방산 쪽으로도 힘 받아갑니다. 파마리서치 어제 5% 급락 나왔습니다. 일단은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데 이 부분도 시간 허락한다면 개장 중계에서 반등의 의미 같이 찾아보도록 하죠. 다음은 거래량을 동반하는 종목들의 움직임 체크하겠습니다. 원전 쪽으로 약세 나오면서 두산 에너빌리티 1.6% 마이너스로 출발하는 모습이고요. 방산 쪽으로 힘 받아가면서 현재 휴니드도 11%의 급등 움직임 확인되고 있습니다. 조선 쪽으로는 다 좋다 말씀드렸는데요.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오늘은 하나오션 조금 더 강한 시세로 2% 상승 포착되고 있습니다. 현대차, 기아가 달려가다 보니 최근에 부품주단 안에서도 뒤따라간 종목들 많은데요. 성우하이텍 5%의 상승, 현재 타이어 종목들도 같이 뒤따라가는 모습 포착되고요. 마지막으로 고영과 큐렉소, 의료용 이 수술 로봇 쪽으로도 오늘 추가적인 시세가 관찰되고 있습니다. 자, 주요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관세 충격은 예상보다는 적었다.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자신감은 크다. 이게 간밤 GM의 5년 만의 랠리의 배경입니다. 매출액, 조정 영업이익 모두 다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관세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 안에서 얼마나 팔았고 얼마나 선방했는지가 매우 중요했었는데요. 시장의 기대를 모두 다 웃돈 헤드라인 넘버를 확인했고요. 미국 안에서의 전기차 판매, 세액공제가 9월부로 종료가 됐기 때문에 사실상 기대가 높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6만 7천 대를 판매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 분기, 전년 대비 대폭 증가했고요. 작년 1분기로 봤을 때는 1만 6천 대에 그쳤습니다. 서서히 2만 대, 3만 대, 그리고 올 연초에는 4만 대 움직임까지 EV 판매가 늘어나더니 세액공제가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6만 대 이상을 판매했다. 시장은 꽤 높은 점수를 쳐준 듯합니다. 25년 조정 영업이익 전망치를 보면 컨센서스가 대폭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기존 밴드 100억 달러, 125억 달러에서 이 상단치의 최대 목표치가 최저치가 됐네요. 120억 달러에서 130억 달러까지 밴드 자체를 높여 잡았고요. 이 예상 관세 비용도 한 연간 40에서 50억 달러 들 겁니다라고 봤는데요. 2분기, 3분기 보니 관세 비용이 11억 달러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45억 달러 안팎으로 마무리될 거다 이렇게 비용을 보수적으로 잡았습니다. 이 부분도 긍정적. 결국은 핵심적으로 이 픽업 트럭이나 SUV 중심으로 한 수요가 뒷받침이 됐고요. EV 판매가 조금씩 늘어나는 추이. 마지막으로 실적 전망치의 자신감을 보여주면서 관세 속 정말 어려운 환경에서도 선방한 부분에 시장 투자자들은 강하게 베팅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고공행진한 주가. 현대차만 놓고 봤을 때는 사실 월간 상승률이 현대차가 압도적으로 더 높고요. GM은 이제 막 9%의 월간 상승을 기록하면서 간밤에 강한 슈팅을 보여낸 게 이제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내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미리 움직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지금 차트를 보시면 지난주부터 해서 10월 16일에 이제 한미 정상회담 곧 타결이 될 거다라는 기대감 속에 16일자로 갭상승으로 떠서 그동안 뚫어내지 못했던 20만 원, 22만 원의 벽을 시원하게 뚫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밴드 자체가 달라졌죠. 지금 26만 원까지 도달하며 26만 5천 원에 어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역시 이 에이펙 회담에서 한미 정상회담 최종 타결문, 합의문을 만들어낼 거다라는 기대감이 자동차 쪽으로 들어갔는데요. 이 펀더멘털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GM에서 보신 것처럼 관세 환경 6개월 동안 25%라는 어마어마한 관세가 부과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분기 괜찮을까? 사실 안 좋을 거로 예상됩니다. 영업이익은 25% 전년 대비 줄어들면서 2조 6,775억 원으로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4분기도 2조 5,600억 원 혹은 6,000억 원대 정도로 계속 좋지 못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가에는 이미 선 반영된 듯하죠. 지금 관세 비용 그리고 OPM이 5%로 뚝 떨어진 부분, EV 수요도 둔화되는 부분. 사실 악재성 내용들을 다 반영하면서 22만 원에 녹아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26만 원의 레벨대로 올라와 있는 현재 자리에서는 뭘 봐야 될까요? 지금 주목 요인으로는 관세 15%로 정말 한미 정상회담에서 최종 타결을 봐서 낮춰지는가 아니면 지금 6개월째 진행됐던 25%의 관세가 계속 유지되는가 이 두 가지 시나리오에서 명확한 결과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있을 에이펙 회담 결과가 가장 중요하겠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관세 유리 최종적으로 적용되는지에 따라 내년도 OPM 이 부분이 명확해집니다. 지금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불확실성을 소화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 최악의 시나리오로 25% 유지되더라도 명확해진다면 여기서 이 추정치가 명확해지기 때문에 한결 더 주가는 가볍게 올라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조지아 메타 플랜트 가동률 추이에 따라 6% 후반대까지도 가능하다는 게 내년 시나리오의 압도적인 전망이고요. EV 안에서는 지금 EV는 워낙 안 좋죠. 그런데 여기서 하이브리드 카 너무 잘 팔리고 있습니다. 팰리세이드 이번에 나오게 되고 이제 내년도에는 주력 모델 다 줄줄이 HEV 그래서 하이브리드 카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 따른 기대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목 요인 정리해봤고요. 이제 TP가 최대 30만 원까지 나오고 있어요. 잠깐 차트 볼까요? 지금 최대 TP 기준으로 봤을 때 어제 종가에서 업사이드 여력은 한 13% 정도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도달했다고 볼 수는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그간 달려왔던 부분을 감안해 봤을 때 좋아지는 움직임만 명확해진다면 TP 상향 조정 랠리가 잇따라 나오기도 하죠. 이 부분은 꾸준히 따라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현재 상승 출발 앞둡니다. 자동차 종목 선별 팁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관세 15%로 최종 서명하게 된다면 우리의 희망 시나리오죠. 이렇게 되면 사실 밸류체인 전체적으로 분위기 좋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때는 주주환원 키워드로 봤을 때 현대기아 완성차 그리고 모비스와 S&T 모티브 자사주 쪽으로 명확한 메리트가 있는 쪽으로 더 강하게 움직일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HEV 그러니까 믹스 개선 측면에서 하이브리드카 잘 팔리게 되는 그 포인트로 접근하신다면 SL과 현대 위아가 맞습니다. 그리고 관세 25% 계속 유지된다면 이 부분은 우리가 생각하고 싶지 않은 시나리오이긴 하지만 지금 시나리오 유지될 경우에는요. 배당 자사주 말고도 지금 현대차의 부수적인 모멘텀인 로봇 모멘텀에 계속 시장은 관심 가져갈 필요가 있기 때문에 종목 엮어봤고요. 유중 모멘텀, 팰리세이드, 텔루라이드, 신차 모멘텀으로 접근한다면 SL보자 이렇게 증권가에서 대신증권 리포트 안에서 종목 팁을 따왔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간밤에 미국 시장 안에서는 성적표를 소화하는 움직임이 뚜렷했습니다. 넷플릭스가 흔들려서 빅테크가 흔들렸고 이 때문에 지금 기술주가 흔들렸고 그 때문에 지금 나스닥 선물지수라든지 오늘 우리 시장까지 리스크 오프 심리가 뚜렷하게 되면 어떡하나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 성장주인 이 로봇 쪽 안에서 인투이티브 서지컬 이 기업이 상당히 실적을 잘 보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빈치 로봇이라고 해서 지금 의료용 로봇 거의 이 시장 안에 절반 57%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기업인데요. 실적 발표 나온 걸 보면 컨센을 웃돈 결과로 확인이 되면서 지금 서서히 이제 돈을 잘 벌어가는 로봇
원래도 잘했지만 여기서 추가적으로 성적표를 잘 따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3분기 동안에만 다빈치 수술 건수가 전년 대비 20%더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전문의들이 수술용 로봇을 채택하는 수가 더 늘어나고 있구나. 앞으로에 대한 실적 기대감을 더 크게 가져볼 수 있는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빈치 시스템 설치가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사람을 대체하는 로봇, 그리고 로봇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번 성적표, 이 어닝 시즌에서는 쉽지 않을 거야. 숫자를 내는 기업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라고 보셨을 텐데요. 그 대안이 되는 쪽으로 조금씩 자금의 순환매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어제 시세만 놓고 봤을 때 이 움직임을 조금은 보여줬죠. 로봇주들은 대거 음봉 전환이 나오면서 차익 실현 매물을 소화했습니다. 그동안 고공행진했던 700% 올라간 로보티즈, 300% 넘게 올라간 하이젠 NM 이런 종목들은 조정권의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물론 지금 프리마켓 시세에서 되살아나는 움직임입니다. 하지만 어제 시세만 놓고 봤을 때 의료용 로봇이라든지 의료 AI라든지 최근에 서서히 바닥권에서 고개를 드는 움직임을 나타내면서 돈 버는 쪽 그리고 추가적으로 기대감이 있는 쪽으로 자금이 옮겨갔습니다. 돈 버는 쪽으로 본다면 의료용 로봇 볼 수 있을지 잠시 후에 리포트로 점검해드리고요. 사실 오늘 의료 AI 측면에서는 보도도 나왔는데요. 아직까지는 계속 인력을 감축한다든지 명확하게 숫자로 찍히는 부분은 아직은 좋지 못하다라는 시각들도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움직임은 더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제 살펴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리스 이 독립 리서치에서 나온 리포트인데요. 어제 리포트발을 제대로 받았던 큐렉소 잠깐 볼까요? 큐렉소는 수술용 로봇을 담당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재활 로봇으로도 출발해 이제 수술용 로봇으로 파일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 제품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투이티브 서지컬 하면 우리가 명확하게 다빈치 수술 로봇을 떠올리는 것처럼 큐렉소의 경우에는 큐비스 조인트, 인공관절 이 삽입하는 수술에 있어서 정확도를 높이는 제품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올해 7월에 미국의 FDA 인허가 신청에 들어갔고요. 내년에는 최종적인 승인을 기대하면서 미국 시장 진출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 인증도 기대되는 포인트고요. 큐비스 조인트 말고 큐비스 스파인 같은 경우에는 척추 쪽으로의 이 수술을 도와주는 로봇으로도 지금 개발이 되고 있어서 부수적으로도 같이 체크해 볼 시스템이고요. 올해 말고 내년에 영업이익을 기대한다면 60억 원에서 80억 원까지 기대되는 종목.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돈을 번다면 그리고 또 미국 시장 진출하게 된다면 인투이티브 서지컬 뒤따라갈 수 있는 우리 대표 주자가 될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차 전지 프리마켓 시세에서 꿈틀꿈틀합니다. 테슬라 실적 하루 남겨두고 있습니다. 인도량은 좋았고요. EPS 전망치는 나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사실 이 헤드라인 넘버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 명확하게 컨퍼런스 콜에서 어떤 이야기를 해줄 것인지 로보텍스, 옵티머스와 관련된 힌트에 많은 주주들의 귀가 쫑긋 세워지게 될 것 같고요. 더 중요한 건 11월 6일 주총입니다. 여기에서 FSD 그 다음 버전을 공개하게 되는데 지금 일부만 공개된 내용에만 따르더라도 매우 좋은 호평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9월에 장대 양봉을 기록하면서 거래를 돌파하며 이제 연고점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470달러를 넘어서서 연고점 그 이상을 간다면 최근 ESS 모멘텀, AI 부수적인 모멘텀으로 꿈틀댄 이런 종목들에 추가적으로 2차 전지 업사이드가 더 열리게 될지도 체크가 필요하겠습니다. 자리 옮겨서 전략 세워봅니다. 예상 호가 확인하겠습니다. 어제 막판에 원달러 환율이 쭉 올라가더라고요. 그래도 야간 거래소 나쁘진 않은 흐름을 보여주면서 더 치솟진 않았습니다. 오늘 출발 잘 봐야겠고요. 다행히도 야간 선물 거래 마이너스의 움직임을 보였던 코스피는 반등 출발, 결국은 6거래일째 오를까 기대감을 높입니다. 김태성 ISF 본부장, 이주호 SP인베스트 본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동차 쪽 먼저 여쭤볼게요. 이주호 본부장님. 지금 오늘 관심주도 자동차에서 나왔고 이전부터 자동차 쪽으로 움직임 잘 보십시오라고 지난 9월부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지금 GM이 날아올랐어요. 그리고 우리 현대차는 먼저 가지 않았습니까? 이주호 본부장님, 이제 여기서 현대차 29만 9천 원 이전 고점 돌파 가능성 높게 보십니까? 네,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물론 원재료가 뭐예요? 뭐 관세에 대한 부분들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보스턴 다이내믹스인 것 같습니다. 이제 현대차는 로봇으로 거듭나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어제 나온 소식인데 지금 보스턴 다이내믹스 4족 보행 로봇 스팟이 이제 독일 벤츠 공장에 적용이 된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지금 현대차는 결국에는 그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사업을 이제 꽃피우려고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지금 뭐 25% 품목 관세에서 15%로 조정되는 거는 당연히 이제 그동안 못 갔던 부분에 있어서 상승이 나올 만한 부분인데 이제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로봇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이 4족 보행 로봇은 그 자동차 부품과 연결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자동차 사업에서 로봇 사업으로 이식되기에 굉장히 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또 상장에 대한 기대감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증시에 상장하게 되면은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을 가지고 있는 정의선 회장, 그다음에 현대차, 현대모비스 지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있어서 충분히 더 상승 나올 수 있겠다. 그리고 또 GM 주가 올랐으니까 또 현대차가 또 GM이랑 협력해서 같이 신차를 개발한다는 모멘텀도 그렇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GM에 납품하고 있는 자동차 부품주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관심주를 SL로 주셨는데 9월 17일에 주셔서 이미 상승률을 내고 있는데요. 재공략 시점으로 주신 건지 그럼 어디까지 보십니까? 저는 4만 원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더 욕심내면은 4만 2천 원 이상도 볼 수 있는데 일단은 4만 원까지 한번 좀 시세를 노려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네. SL은 GM 쪽에 헤드램프부터 시작해서 납품 모멘텀이 있고요. 사실 미국의 공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GM의 주가 상승은 SL에도 낙수 효과를 받을 수 있는 영향을 충분히 줄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면서 투자해보시면 어떨까. 오늘은 자동차가 좀 시세가 나와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 좋겠고요. 목표가는 일단 4만 원, 순저가는 3만 2천 원 말씀드릴게요. 현대차, 기아, SL. 지금 이 우선순위에서는 가장 1등이 그럼 SL이에요? 사실 현대차가 1순위인데 지금 뭐 대형주 선호하신 분들은 당연히 현대차 더 끌고 가실 건데 혹시라도 못 사신 분들은 아직 시세가 덜 나온 SL 한번 공략해볼 만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김태성 본부장님도 이전에 현대모비스 같이 주셨단 말이죠. 자동차 안에서의 매력도는 또 개장 후에 저희가 두 분께 더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다음 넘어가 볼까요? 김태성 본부장님께 질문 드려볼게요. 큐렉소 심상치 않고요. 인투이티브 서지컬 실적 보셨을 텐데 기존 로봇주들에서 어제 쭉 자금이 빠지는 움직임이 나왔어요. 오늘은 반등 주긴 하는데 여기서의 순환매 노려본다면 뭐 의료 AI 혹은 수술용 로봇 강점 있는 쪽 이쪽으로 지금 공략해도 될까요? 저는 충분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신에 작년에 이제 우리가 의료 AI 쪽을 혹은 영상 진단 쪽을 보실 때 뷰노, 루닛, 뭐 JLK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봤지만 지금부터는 숫자가 좀 찍히는 쪽에 아니면 수급이 좀 살아있는 쪽에서 플레이를 하셔야 좋은 성과를 좀 낼 수 있다고 좀 보여져요. 대표적으로 지금 유로핏이라고 하는 기업을 공략을 하셨다면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반면에 기존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었던 종목분들을 이제 접근하셨던 분들은 안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좋은 것도 아닌 좀 답보 상태에 흘러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거래량이 좀 붙어 있거나 추세가 살아있는 쪽에서 플레이를 한다면 저는 여전히 유로핏을 한 번 더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래도 대장의 자리를 좀 한번 차지했었던 루닛의 지금의 위치에서 이제 거래량만 붙어준다면 저는 루닛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제 가장 제가 많이 말씀드렸던 기업은 이제 고영이라고 하는 기업인데 일단 고영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장단점이 좀 확실하죠. 그러니까 장점 같은 경우에는
의료 AI 쪽만 이제 사업부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존에 이제 반도체 검사 장비로서의 매출이 있는 상태에서 플러스 알파가 붙은 상태이다 보니 저는 충분히 외형 성장 같은 경우에는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단점은 뭐냐면 뇌수술 로봇이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많이 팔릴 수는 없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판매 대수 기준으로 보면. 왜냐, 뭐 뇌수술 로봇을 병원에서 막 수십 대씩 살 수는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판매 대수 기준으로 보시는 것보다는 해외 진출에 대한 어떤 가이드를 좀 보시면서 투자를 해보시는 게 저는 고영이 가장 적합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뉴로핏, 네. 루닛, 고영.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김태성 본부장님, 2차 전지요. 네. 매력도 한 번 더 볼까요? 지금 ESS 모멘텀으로 AI에서 부수적으로 강하게 움직였다가 잠깐 쉬었단 말이에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네. 그랬다 다시 또 올라오는데 이제 오늘 밤 테슬라 실적 발표도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연결고리가 깊진 않지만 추가 모멘텀이 될 가능성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연결고리가 저는 굉장히 찐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 그러니까 이제 전기차 2차 전지 쪽이 아니라 결국 일론 머스크도 최근에 ESS 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해온 상황이에요. 그렇게 된다면 앞서 앵커님께서 이제 브리핑을 한번 해주셨지만 한중 NCS와 같은 ESS 관련 주들은 추가적인 상승세가 한 번 더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또 ESS 배터리 팩 쪽을 본다면 또 서진 시스템도 있으니까 이쪽에 대한 이야기는 저희가 시작하고 나서 한 번 더 코멘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장 출발이 다가왔다라는 이야기죠. 지금 조선 자동차 쪽으로 급등 움직임 계속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오늘 주인공은 이쪽으로 추려봐야 될지, 질주하는 쪽 안에서의 주인공 잠시 후 시장 문 열리고 추가적으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